베르나르 페르베르의 장편소설 개미 이세욱 옮김 제1부 78쪽 수개미 327호가 도시 남쪽 통로에서 헤매고 있다. 평정을 잃은 그가 그 유명한 구절을 되뇌고 있다. 탐험가인 그는 달이었노라. 현지에서는 눈노릇을 했고 이제는 돌아와 결례를 일깨우노라. 어쩌다 일이 이렇게 되었을까? 어디에 잘못이 있었던 것일까? 그가 얻은 정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탓에 그의 몸뚱이가 부들거리고 있다. 그가 보기에 분명히 결례가 상처를 입었음에도 결례는 그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상처가 주는 고통을 일깨울 자는 327호 자신이다. 말하자면 그가 통증을 일으키는 신경 자극인 셈이다. 따라서 도시가 그 자극에 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일도 그의 몫이다. 결례의 일부가 순환을 당했는데도 그 소식을 받아들이려는 더듬이들이 없어서 그것을 제 가슴 속에만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는 게 얼마나 힘겨운 일인가. 그는 그 끔찍한 진실을 다른 개미들과 함께 나누면서 모든 짐을 털어버리고 싶은 것이다. 열을 전달하는 개미 하나가 그의 곁을 지나간다. 327호가 맥이 빠져 있음을 직감하고 그 개미는 그가 잠에서 깨어나 정신을 못 차리는가 싶어서 태양 에너지를 나누어 준다. 그러자 327호가 조금 힘을 얻고 이내 전열 개미를 설득하려고 한다. 비상이야. 난쟁이 개미들의 매복에 걸려서 우리 원정대가 박살났어. 비상. 그러나 그의 이야기에는 처음과 같은 진실의 어조가 담기지 않았다. 전열 개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심드렁하게 자리를 뜬다. 327호는 단념하지 않고 경보의 메시지를 퍼뜨리면서 통로를 달려간다. 이따금 병정개미들이 발길을 멈추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다가 그와 대화를 나누기도 한다. 그러다가도 치명의 신종무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도통 못 믿겠다는 눈치를 보인다. 군사 임무를 떠맡을 수 있는 집단을 이루어내야 하는데 그러기는 영 그런 것만 같다. 녹초가 된 채 그가 걷고 있다. 지하 4층의 발길이 끊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데 돌연 뒤에서 무슨 소리가 들린다. 누군가 그의 뒤를 밟고 있는 것이다. 327호는 몸을 돌렸다. 적외선 혼눈으로 통로를 탐색한다. 빨간 반점과 검은 반점이 어른거릴 뿐 아무도 보이지 않는다. 이상하다. 분명히 발자국 소리를 들었는데 그때 다시 뒤에서 발소리가 울린다. 쓱 쓱 쓱.
누군가 6다리 중에서 2다리를 절룩이며 다가오고 있다. 혹시 환청이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는 교차로가 나올 때마다 방향을 바꾼 다음 잠시 멈추고 살펴본다. 그가 멈추면 소리도 멈춘다. 그가 다시 움직이기만 하면 스치, 스치, 스치 소리가 다시 난다. 미행을 당하고 있는 게 틀림없다. 그가 몸을 돌리자 누군가가 몸을 숨긴다.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짓거리다. 어째서 결의의 한 구성원이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다른 구성원의 뒤를 밟고 있는 것일까? 여기에서 각각의 구성원은 모든 결의와 더불어 살고 있고 아무에게도 숨길 게 없지 않은가? 뒤를 밟는 자의 존재가 여전히 그를 성가시게 한다. 여전히 멀리 떨어진 채, 여전히 몸을 숨긴 채 이럴 땐 어떻게 한다? 그가 애벌레였을 때 유모개미들은 그에게 위험에 마주치면 언제나 그것에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고 가르쳤다. 그는 멈추어 서서 몸단장하는 신용을 한다. 그자는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다. 그자의 냄새는 가까스로 감지할 수 있다. 씻는 몸짓을 흉내내면서 327호는 더듬이를 움직인다. 드디어 미행자의 냄새 분자가 감지되었다. 그자는 1년생의 작은 병정개미다. 그 병정개미는 독특한 냄새를 풍기고 있었는데 그 냄새 때문에 현재의 신분을 알아내기가 어려웠다. 그 냄새는 딱히 뭐라고 규정짓기가 어렵다. 바위 냄새라고나 할까? 작은 병정개미는 이제 몸을 숨기지 않는다. 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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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치. 이제 적외선 혼눈에도 병정개미가 보인다. 병정개미는 실제로 다리 2개가 모자랐다. 그의 몸에서 바위 냄새가 더 진하게 끼쳐온다. 327호가 페로몬을 풍긴다. 거기 누구인가? 대답이 없다. 왜 내 뒤를 밟고 있는가? 대답이 없다. 대수로운 일이 아닌 듯도 하여 327호는 다시 길을 가기 시작한다. 그런데 그때 그의 앞에 2번째 개미가 나타났다. 이번에는 덩치 큰 병정개미다. 통로가 좁아서 지나가기가 어려울 것 같다. 돌아갈까? 그러면 절름발이와 부딪힐 것이다. 게다가 그자가 내 쪽으로 급히 다가오고 있지 않은가. 327호는 오도 가도 못하게 되었다. 병정개미 2마리가 있고 그들의 몸에서는 바위 냄새가 난다. 327호는 그 사실을 깨닫는다. 덩치 큰 병정개미가 기다란 작두같이 생긴 위턱을 벌린다. 함정이다. 도시의 한 개미가 다른 개미를 죽이려 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저들의 면역 체계에 이상이 생긴 것인가? 저들은 내 신분의 냄새를 인지하지 못하는 것일까? 나를 이방의 개체로 오인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정말 해괴한 일이다. 이건 마치 위가 창자를 죽이려는 거나 다름없지 않은가. 수개미 327호는 더 힘을 주어 페로몬을 발산한다. 나도 너희처럼 결의의 한 일원이다.
우리는 같은 공동체에 속해 있다. 이들은 어린 병정개미들이다. 어린 탓에 착각을 한 게 틀림없다. 그러나 그가 방출한 페로몬은 그와 대치하고 있는 병정개미들을 누그러뜨리지 못했다. 커다란 병정개미가 위턱으로 327호의 머리를 조이는 사이 작은 절름발이는 327호의 등 위로 올라가 날개를 붙잡는다. 그렇게 꼼짝 못하게 조르면서 병정개미들은 그를 쓰레기터 쪽으로 끌고 간다. 수개미 327호가 발버둥 친다. 교미를 할 때나 사용하는 더듬이 마디로 페로몬을 발산하여 비생식 개미들이 알지 못하는 갖가지 감정들을 나타낸다. 병정개미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 냄새들 때문에 차츰 두려움을 느낀다. 그 추상의 관념들 때문에 몸이 더러워지는 것을 막으려고 절름발이는 가운데 가슴 등판을 줄곧 여민 채 턱으로 327호의 더듬이를 닦아낸다. 절름발이는 그런 동작으로 327호의 모든 페로몬을 없애버렸다. 통행증 구실을 하는 페로몬마저도 없애버렸다. 결국 그가 가는 곳에서는 그런 것들이 별로 쓸모가 없어지는 모양이었다. 그 셋 사이에서 뭔가 불길한 일이 벌어질 것만 같다. 그들은 숨을 헐떡거리며 발길이 가장 뜸한 통로로 나아간다. 작은 절름발이는 더듬이 담는 일을 꼼꼼하게 계속하고 있다. 327호의 머리에 어떤 정보도 남겨놓지 않으려는 것처럼 보인다. 수개미는 더 이상 반항하지 않는다. 모든 것을 체념하고 그는 심장 박동을 늦추면서 조용히 사라져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